오늘의 주인공 프랭크 레오네. 애인과 여유를 즐기는데요. 그리울 거라며 목걸이와 함께 배웅해주는 여친. 그가 가는 곳은 바로 교도소, 외출 복귀였던 겁니다. 모범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밤 갑자기 들이닥친 자들에게 강제 이감되고 맙니다. 도착한 또 다른 교도소. 모범수인 자신을 데려온 건 바로 교도소장 드럼굴이었습니다. 바뀐 환경과 강압적인 대우.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새로운 교도소의 둘째 날, 모두 그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이어진 소장과의 독대. 사정은 이랬습니다. 5년 전 프랭크의 의붓아버지 사망에도 외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소장. 못 참은 프랭크는 탈옥을 결행했죠. 결국 잡히긴 했지만 배려를 해주지 않았던 소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겁니다. 그렇게 좌천됐던 소장이 지금 복수 중인 거죠. 그래도 탈옥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지만 아무튼 프랭크의 출소 직전에 최후의 꼬장을 부려보겠다는 겁니다. 소장의 명령을 받아 악마처럼 괴롭히는 간수들. 고문과도 같은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억울할 따름이죠. 짬이 찰대로 찬 중고 신임 레오네. 여기선 또다시 눈치를 봐야 했죠. 그런데 이곳의 일진 죄수가 11터입니다. 그나마 정상인 교도관이 말려주네요. 그때 한 말 많은 죄수 등장. 달라스였죠. 알고 보니 같이 탈옥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비 파트에 덩치를 소개시켜주는 달라스. 하지만 소장에게 찍힌 프랭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내내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답답함.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 지도를 입수했답니다.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루트. 근데 뭐 말년에 탈옥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식당에서 눈에 띈 어린 친구. 신입인데 종신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칠 것 같아 좀 챙겨주게 됐죠. 역시 이곳은 수틀리면 칼침을 놓는 무서운 곳. 일진 재소자 칭크는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포스트가 말려들까 수락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작된 열혈 미식 축구. 사실상 프랭크 린치 축구에 가까웠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보다 못한 정비소 이클립스가 참전하게 됐죠. 급조됐지만 훌륭했던 둘의 호흡. 마침내 터치다운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승부에 불복한 더러운 칭크놈. 목걸이마저 빼앗는군요. 그날 밤 깜짝 방문한 소장. 함께 뛰었던 덕에 이들은 묘한 전우애가 생겼는데요. 각자의 뒷얘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정비소 한켠에서 본 구식 자동차. 다 망가진 머스탱이었죠. 그날부터 시작된 머스탱 되살리기 프로젝트. 모두들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차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고생한 끝에 말끔히 정비된 차량. 아직 어린 퍼스트는 면허도 없다는데요.
Why don't you hang a left on 47? 직접 밀어주며 운전을 가르치는 프랭크. Wanna come for a ride in my new car? 그런데 퍼스트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Send you kick over just once. 바로 시동을 걸고 싶다는 것. 문제는 더 큰 욕심. Never gonna turn it on again, right, Frank? Sorry, Frank. 막막한 종신형 수감자인 그가 못 참고 질러버린 거였죠. 근데 엉뚱한 프랭크에게 불똥이 튀는데요. 몇 달간의 노력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건수가 생기니 마음껏 괴롭히는 소장 드럼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직접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이악 물고 괴롭히는 교도관들입니다. 그러다 날 잡고 뚝 패던 어느 날, 다행히 정상인이었던 교도관장이 브레이크를 걸어줬죠. 거기 더해진 온정의 손길. 2달간 죽다 살아난 프랭크는 이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냥 무사히 나가려면 쥐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는 거였죠. 복귀하자 또 시작된 괴롭힘.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출을 받은 퍼스트. 근데 그건 함정이었고 처참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건 프랭크를 도발하려는 수작. 똑같이 복수하려던 찰나 다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난입한 칼침맨. 몸도 다치고 퍼스트도 죽고 충격이 컸죠. 그리고 웬일인지 여친의 면회를 허락하는데요. 가림막까지 쳐주며 벽난로를 허가합니다. 하지만 바로 말을 바꾸는 치사한 인간들. 쩔 수 없이 분노를 삭히던 그날 밤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모레 출소라는 처음 보는 남자. 그런데 내 여친을 노릴 거랍니다. 그렇게 다다른 결심은 2차 탈옥. 달라스와 함께 나가기로 했죠. 오늘 나가야만 여친을 구할 수 있는 지독한 외통수에 걸려버린 프랭크. 하수도로 빠져나가던 그때 달라스가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 달라스 놈이 거래를 한 거였죠. 그런데 믿을 놈을 믿었어야죠. 이간질과 배신을 유도하는 진짜 악마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10년 추가 주문에 성공하고 마는 집념의 복수맨. 그런데 알고 보니 어제 협박맨은 교도관이었다는 사실. 분노의 격투가 이어집니다. 헬프를 치는 달라스. 그리고 간수놈의 기습. 달라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 프랭크를 돕게 됐죠. 비상사태에 돌입한 교도관들과 탈옥을 재개하는 프랭크. Dead inmate out there. Answers, do you? Life by keeping an operation secret. Now why the hell would a man who's got less than 3 weeks to go? 과연 탈옥에 성공했을까? Do you really think he made it? Right now, nothing, sir. Local and state police to coordinate with my... 역시나 쉬쉬하며 처리하고 싶은 소장. 그런데 허를 찌른 프랭크의 행보. 되려 안으로 침투한 거였죠. 소장을 전기의자에 앉히며 역공을 준비합니다. 바로 저승길 동반자 전법. 모두의 앞에서 소장의 만행을 밝히는데요.
역시나 부인. 같이 죽으면 그만이야 Don't do it, Leon. 라는 전략이 잘 먹혔습니다. He said was 그런데 Mr. Braden. 뻥카였지만 다행히 Cuff him. 교도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Life. No, but you are. Care yourself. You too. You know what I'm gonna. 그렇게 무사히 형기를 마친 프랭크는 합법적으로 출소하게 되었답니다. 1989년작 실베스타 스텔론의 탈옥이었습니다. 원제는 가둔다는 뜻의 락업. 주인공은 사실 이유야 어쨌든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된 범죄자, 그리고 사정이 어쨌든 법을 또 어기고 탈옥했던 장본인이죠. 악랄하게 묘사되긴 하지만 규정대로 일을 처리했던 드럼구를 악당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법을 어긴 재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이 분노한다는 게 이 영화를 감상하며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입장이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극중 교도소 장면엔 실제 재소자들 약 2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지급된 일당은 특별히 제공된 도넛과 커피. 근데 중간 인원체 끝에 사람 수가 안 맞아서 모두가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우정을 쌓으며 정비소에서 되살려낸 빨간 차량, 재소자인 그들이 뭔가를 바르게 고쳐낸다는 희망적인 의미가 담긴 요소였죠. 다시 처참히 부서질 땐 다들 눈물이 흐를 만도 했을 겁니다. 우리 채널에선 두 번째로 등장한 실베스타 스텔론, 처음은 그의 초기작 데스레이스 2000이었죠. 오늘 탈옥은 람보나 로키 시리즈 등을 통해 이미 탑스타가 되고 난 뒤에 찍은 교도소 액션 영화였습니다. 평가는 꽤나 안 좋게 받는 편이지만 흥행적인 면에선 나쁘지 않았다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프랭크와 대적하는 교도소장 드럼굴 역에 배우는 도널드 서덜랜드, 미드 24나 지정생존자 등으로 유명한 키퍼 서덜랜드의 부친이죠. 이 도널드 서덜랜드는 왕성한 활동 시기가 8, 90년대였던 만큼 앞으로 다룰 영화들에도 종종 등장할 예정입니다. 정상인 교도관장으로 나온 존 아모스 배우, 구혼 작전에서 염치 없는 신부 아버지로 등장했었죠. 일진 재소자로 나왔던 소니 랜덴 배우는 87년작 프레데터에서 말수가 적던 신비한 용병 역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달라스로 나왔던 톰 시즈모어는 93년작 로다주 영화 사랑의 동반자에서 좀도둑 영혼 역할로 활약한 바 있죠. 독방이나 탈옥이나 뭐 그런 거는 영화에서 간접 체험하는 걸로 족합니다. 우리 모두 철창에 가는 일은 없길 바라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안녕.